보겠어요? 이걸 뭐 직접 나누기를 해도 되겠어요? 일단 답은 목과 나머지를 구하라. 몫을 x제곱 플러스 2xy 마이너스 y제곱 나머지는 0 이렇게 해야 돼요. 맞았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보겠어요? 이 문제는 그냥 나눗셈에 대한 문제이므로 기본 문제에 속하고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돼. 다만 문자가 두 개가 섞여 있어서 좀 힘들다 그런 건데 직접 나누기를 해도 되겠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건 조리제법을 하길 원하는 거지. 그럼 조리제법을 어떻게 하는데? 보면 2 그 다음에 5y 0 마이너스 y 세제곱. 선생님이 뭘 적었는지 알겠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x를 문자로 보고 지금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좀 뭐가 되는 거야? 이퀄 0은 마이너스 2분의 y 이렇게 되나? 그래서 2 곱한다. 그럼 마이너스 y인가? 그죠? 더한다. 4y 곱한다. 마이너스 2y 제곱인가? 더한다. 마이너스 2y 제곱 곱한다. y 세제곱 나머지가 0이다. 이렇게 되고 x의 개수가 1이 아니므로 그 개수로 나누어 준다. 그럼 뭐죠? 1 그 다음에 2y 마이너스 y 제곱 따라서 몫은 뭐죠? 0차, 1차, 2차 x 제곱 플러스 2 xy 마이너스 y 제곱 저기 적혀 있는 건가?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되겠어요. 이거 이해 갔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맞은 사람 중에 이렇게 풀지 않았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내가 원하는 건 직접 나누기도 이렇게 푸는 것도 실전적이지 않다. 라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하는데요? 이렇게 풀어야지 당연히.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5x제곱 그 다음에 2x 세제곱 뭘 적었는지 알겠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그러니까 y에 대한 식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3차의 개수 마이너스 1, 2차의 개수 0, 1차의 개수 5x제곱, 산수한 2x 세제곱. 그럼 여기다 뭘 적어야 돼?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1 곱하면 2x 더하면 2x 곱하면 마이너스 4x제곱 더하면 x제곱 곱하면 마이너스 2x 세제곱 0 따라서 몫을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x제곱 똑같죠? 그럼 왜 이렇게 풀어야 되는지 알겠지? 왜냐하면 여기서는 이러한 과정이 초과되는 데 반해서 여기서는 그런 과정이 필요가 없지. 왜 이렇게 풀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이렇게 푸느냐? 이거는 내가 맨날 묻는 그거예요. 2x 제곱 y 뭐야? 몇 차니?
x, y에 대한 3차, x에 대한 2차, y에 대한 1차. 이런 어떤 순간에 어떻게 바라보느냐. 지금 세 가지 방식으로 바라볼 수 있잖아? 그러면 이거 이외의 다른 조건들에 대하여 이걸 x에 대한 2차로 보느냐, y에 대한 1차로 보느냐, xy에 대한 3차로 보느냐, 어떤 게 가장 유리한 관점이냐를 네가 선택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이거를 풀이3 이렇게 하면 수학을 모르는 거야. 수학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거지. 체계성이 있어야 돼. 체계성이 있다는 게 뭘 말하느냐. 체계가 있으면 선택이라는 걸 할 수가 있어. 이 상황에서 이걸 하겠다. 이쪽 길로 가겠다. 저쪽 길로 가겠다. 예를 들면 여기서 용산을 가는데 체계가 있으면 도로망에 대한 체계가 인지되면 지금 상황에서 여기서 공사하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가겠다. 이런 선택이 가능한데 체계가 없으면 체계가 없다는 말은 뭐죠? 자기가 알고 있는 길이 그거 하나야. 또는 두 개가 있는데 두 개가 어떤 관계인지 몰라. 그러면 떠오르는 대로 땡기는 대로 그냥 가는 거야. 그게 유리하든 유리하지 않든 상관없이. 아까 전에 어디 얘기했냐면 직접 나누기를 얘기를 했죠. 다른 풀이가 안 떠오른다면 그렇게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체계가 갖추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저런 거에서 이게 가장 유리하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그걸 선택해서 갈 수 있어야겠다. 그 얘기를 하려는 거지. 그러기 위해서는 체계라고 하는 건 어떻게 생기는데? 당연히 이론이 있어야 체계성이 갖추어지는 거야. 절대 이렇게는 안 가. 문제풀이. 이래서는 체계성을 갖출 수 없어. 그냥 문제풀이라면 풀이 어떻게 가느냐 하면 풀이 1번, 풀이 2번, 풀이 3번. 이렇게 하는 거고, 그냥 이것들을 서로 어떤 장단점, 이런 게 의미 부여가 안 되니까 그냥 외우는 거야. 그래서 누군가 지시해 주는 거지. 이런 형태일 때, 요 문제에서 이런 게 있잖아. 이런 게 있을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왜 그런데요? 몰라서 돼. 그냥 이렇게 해. 그러면 결국 뭐야? 기억을 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맞추면 되죠. 이렇게 하면 두 가지 단점이 생기죠. 첫 번째, 응용력은 없다. 같은 상황이라도 딱 그 형태, 내가 외운 형태가 아니면 응용력은 없다. 왜 그런지 이유를 모르니까. 두 번째, 암기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다. 암기 되는 대상이 너한테 암기가 있잖아. 단어 왜 그런 거 있잖아. 단어 한 20개 나열하고 자 외우세요? 해갖고 며칠 지나면 끊고 그래서 어디까지 외웠나 그런 거. 그럼 사람마다 틀리잖아. 그렇게 가는 거지. 그걸 넘어가는 암기의 양이 요구된다. 문제마다 암기의 양이 요구된다. 그러면 이제 못하는 거죠. 지금 뭘 말하는지 알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풀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걸 요구한다. 라는 게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어요. 71번. 71번 보세요. 푼 사람은 손을 들어 답을 확인 받으세요. 3장. 71번. 보겠어요? 지금 맞춘 사람들은 내가 풀이를 일일이 확인하진 않았지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풀이로 푼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이 맞긴 맞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상한. 그래도 답을 맞추니까 상관은 없어. 그런데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풀 줄 알아야겠어요. 지금 나머지를 구하라고 되어 있잖아. 그 몫을 다시 x-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세요. 이거 어떻게 하는데? 일단 x-1로 나누었을 때 몫을 구해야겠죠? 만약에 다항식 x 3n승 플러스 7 x의 n승 마이너스 8을 x-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세요. 그러면은 아주 문제가 단순하죠?
x에다 1을 넣어서 그 개수의 합 얼마니? 0. 0이네, 그지? 그걸 구할 수 있으면 되겠어요? 오케이. 그런데 이제 나머지가 아니고 몫을 구하라는 거지. 그 몫을 구해서 그 몫에다 1 넣은 값이 얼마니? 지금 그거죠. 또 풀어보면 나눗셈을 해야 되니까 몫을 구하려면 나눗셈을 해야 되고, 근데 이게 1차식이고 1차의 개수가 특히 1이지. 따라서 직접 나누기가 아니고 조리제법을 이용하면 좋겠다 이거지. 그래서 풀어보라고 한 거거든. 그런데 나누는 대상을 이렇게 하면 되죠. 1 적었어. 그러니까 x의 3인승의 개수가 1이니까 1이라고 적었어. 그 다음에 뭐라고 적어야 되죠? 0이지. 그 다음 차수가 뭔데? x의 3n 마이너스 1승이지. 그 다음에는 x의 3n 마이너스 2승이죠. 이해 갔나? 너 뭐야? 계속 0이야. 점점점 0이야. 그러다가 x의 n승의 개수가 얼마야? 7이죠. 그럼 7을 적어야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 다음에 다시 0이야. 점점점 0이야. 그리고 마이너스 8이야. 이거 이해 갔나? 그래서 1 그런 거죠. 그럼 1이야. 곱해 1이야. 더해 1이야. 곱해 1이야. 더해 1이야. 아, 똑같은 짓이 계속되어 있구나. 그래서 여기가 뭐가 1이 나오고, 그래서 여기 1이야. 더해 1이야. 곱해 1이야. 더해 8이야. 곱해 8이야. 더해 8이야. 여기서도 계속 가겠구만. 그래서 이 8이야. 더해 8이야. 곱해 8이야. 더해 0이야. 아, 그래서 나머지는 0이 나오고, 이게 몫이네. 특히 이제 이것의 1차의 개수가 1이므로 이것 자체가 몫이네. 그러면 이건 뭐니? 이거 뭐야? 이거 그대로 적는다라면 x의 3n-1승 더하기 x의 3n-2승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뭘까? 여기 1 x의 뭐승 더하기 8 x의 이게 뭐가 되면 그거 빼기 1이 되겠죠? 여기 점점점. 그래서 8 x에 또 뭐가 되고 이렇게 가겠죠? 그럼 이건 뭘까 이거? 이거를 어떻게 찾지? 어떻게 찾게 돼? 이런 거 찾는 거 뭐라고 그러는 거야? 추론이라고 하는 거잖아? 이거 여기서는 귀납 추론이라고 해야 되나? 영역 추론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뭔지 알겠다. 손 들어보세요. 노란색 동그라미 안에 들어가야 돼. 차수가 뭔지 알겠다. 손 들어보세요. 생각하세요. 코미디야. 이걸 못하면 또 이 안에 들어가 차수를 지금 못 찾으면 이건 다항식을 배운 게 아니야. 이건 코미디야. 코미디. 찾으세요. 맞는지 모르겠으나 추측되는 게 있다. 손 들어보세요. 여기서요. 여기에 들리는 차수가 얼마니? 3n차. 그러면 이것의 차수가 뭐니? 3n-1차. 이거는 3n-1차. 그러면 이거는 3n-2차. 그러면 이거는 여기에 해당되는 것보다, 그치? 이거잖아, 이거. 내가 좀 밀려 적을 수밖에 없지, 이게 들어가니까. 그럼 이게 1, 이거 있잖아, 이거. 그러면 그러면 이게 뭔지 알면 되겠죠? 이건 뭐니? 이거 어떻게 알아? 그러지 말고.
7이 뭐니? x의 n승인가? 그럼 그것보다 큰 거니까 n 플러스 1 아니니? 그럼 그것보다 작으니까 n 아니니? 이거 찾아야지. 이런 행위를 뭐라 부르죠? 지금 이게 어떻게 한 건지 알겠지? 이거 보고 이거 갔어. 이거 보고 이거 갔어. 그래서 이거 보고 이거 가. 이거는 어떻게 찾나요? 묻지 마, 좀, 제발. 무서워. 그럼 이걸 찾았다고 쳐. 그럼 이거 보고 이거 갔어. 이런 행위를 뭐라 부르죠? 이런 행위를 뭐라 부를까? 이런 개별적인 사실로부터, 위에 있는 것보다 1 작구만. 이런 결론을 내려. 이런 걸 뭐라 부르죠? 이런 걸 귀납추론이라고 그래. 귀납추론이라 단어, 추론 빼고 그냥 귀납이란 단어를 처음 듣는다. 손 들어보세요. 네가 여기 손 드는 사람이 없거든? 다 들어봤다는 거거든? 들어보면 봤다. 그러니까 이거 단어만 알아. 그런데 그걸 이해를 못했어. 그러니까 사용을 못하지. 응용을 못한다. 이해를 해야지. 이게 귀납이야. 귀납의 반대가 영역이야.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래서 귀납은 일반 개별적인 사실로부터 원리를 찾아낸다. 영역은 원리로부터 개별적인 사실을 적용한다. 그래서 이거야. 귀납추론한 건 언제 배우죠? 안 돼요. 그냥 계속 교육과정에서 계속 알려주고 있는 거지. 그래서 뭔가 수학 현상마다 등장을 하니까. 계속 가겠어요? 그럼 뭐야? 이거는 n-1차잖아? 그러면 계속 가보자. 플러스, 점점점, 플러스 8. 이거는 지워. 점점점, 플러스 8. 하고, x의 무슨? 끝나겠죠? 그럼 이거 뭐겠니? 여기는 뭐야? 뭐긴 뭐야, 이거지. 0. 마지막이잖아. 지금 이해 갔나? 아니, 이거 상수잖아. 마지막이니까 상수잖아. 그 영승이라고. 그러면, 이거 뭐야, 이게. 여기다 1 넣으면 얼마냐고 물은 거잖아. x에다 1 넣으면 얼마니? 그럼 뭐야? 1이 몇 개인가? 1이 몇 개죠? 1이 몇 개인지 안다. 손 들어보세요. 바보야? 1이 몇 개죠, 이거? 바보야? 더 쉬운 거. 8이 몇 개인지 안다. 손 들어보세요. 8이 몇 개인지 안다. 병진이야? 이거 너무하잖아. 답이 뭐야? 10n이지. 그리고 잠깐만. 이게 지금, 근데 10n이 나올 리가 없잖아, 이거. 졸라 뭔가 많은 것 같은데? 이거 내가 지금 제대로 한 거 맞지? 답이 내가 2번 10n이라고 했죠? 암튼 자, 이거 뭐 어떻게 되니, 이거? 이건 n이지? 이거 n개지, n개. 왜 n개인지 알겠다. 손 들어보세요. 여기 8이 왜 n개가 있는지 알겠다. 손 들어보세요. 여기서요. 0부터 n-1까지는 몇 개죠? 헷갈려? 이거 못하는 거야. 0부터 0까지는 몇 개죠? 1개. 0부터 1까지는 몇 개죠? 2개. 0부터 2까지는 몇 개죠? 3개. 규칙성을 발견했나? 0부터 3까지는 얼마였니? 0부터 3까지는 4개인가? 그럼 0부터 n-1까지는 1을 더하는 거지. 그러니까 n이잖아. 이런 사고를 균합점이라고 그래.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하겠니? 몇 개야? 이거는 이렇게 했나? 2n. 이거 좀, 플러스 8 곱하기 n.
얘는 2n 잠깐만, 이거 마이너스 1인가? 그냥 2n인가? 2n이죠, 2n? 이게 왜 2n인지 알겠다. 손 들어보세요. 너희들이 지금 얼마나 수학을 못하는지 알겠네, 지금. 야, 잠깐만. 이게 몇 개인지는 어떻게 사면 돼? 여기에서 이걸 빼, 더하기 1을 하면 돼. 이런 거 안 했니? 초등학교 때? 여기에서 이걸 빼, 그래서 더하면 돼. 아니, 야. 1, 2, 3, 잠깐만, 이런 거. 2, 3, 4, 점점점, 뭐, 17. 이거 총 몇 개니? 여기서 이걸 빼, 더하기 1을 해. 뭐, 이런 거 안 해봤니? 그래서 n-1에서 0을 빼, 더하기 1을 해. 3n-1에서 n을 빼, 더하기 1을 해.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얼마야? 10n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10n. 알겠니? 이해 갔다 손 들어봐. 이거 이해 갔다. 내리세요. 봐봐. 이 문제가 왜 어렵지? 조리제법을 사용해야겠다는 게 어렵나? 아니지. 네가 못하는 건 이거야. 점점점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모른다. 나아가서 이거 맞은 사람 중에 이렇게 적은 사람 있나? 없잖아. 그럼 지금 배운 대로 안 하고 네 마음대로 한다. 뭐 이런 거죠. 어떻게 3n차 다음이 2n차니? 3n 빼기 1이 2n이? 3n 빼기 n이 2n이야. 막 무시하잖아. 네가 지금 여기서 이거 1 작은 차수가 1 작은 항을 개수를 적는 거야. 근데 뭐 맞은 사람들이 보면 차수가 n 작은 항의 개수를 적었어. 그런 거 어디서 배웠니? 나도 처음 보는데. 지금 이해 갔나? 알겠죠? 수학을 수학답게 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어떻게 맞는데 똑같은 원리로 묻는 다른 문제로 가면 뒤지는 거야 그냥. 오케이? 예를 들어서 이거 똑같은 문제로 자 이거 원리로 했어. 그럼 이렇게 가. 지금 x의 3n승 플러스 7 x의 n승 마이너스 8 이렇게 적혀 있잖아. 맞나? 이렇게 적혀 있잖아. 이거를 x-1로 나눈 몫을 구하라는 거잖아 문제가. 그래서 여기가 x의 2n승이 없으니까 곱하기 0에서 처리하면 되겠구나. 그럼 내가 문제를 이렇게 돼. x의 3n 마이너스 2 이거 초과했어. 그래서 이걸 x-1로 나눈 몫을 그 다음에 뭐 나눈 몫을 x-1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인가요? 하고 물었어. 그럼 네가 조금 전에 했던 방법이 통하겠냐? 이거 어떻게 보통 했냐면 1 여기가 0으로 보고 7 마이너스 8 이렇게 했다고. 자 이렇게 돼 있어. 이거 마이너스 2승이야. 그럼 네가 풀던 대로 풀리겠냐고. 안 풀리지. 그리고 이거 개수합이 얼마야? 0이 아니지. 그러니까 문제를 바꿔 이걸 9로 바꿔. 근데 이걸 아는 사람은 할 수 있다고. 뭐 점점점점 가다가 1 한 번 나오고 다시 점점점점 가는 거지. 이 점점점 가는 것도 아니야. 이걸 이렇게 하는 거지. 1 0 1 그 다음에 0 점점점점 이렇게 가는 거지. 지금 이해 갔나?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 수가 있다고. 이렇게 원래대로 하는 사람은.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제 나가리가 되는 거지 뭐. 바이짜이지 이러면서. 지금 이해 갔지? 알겠죠? 두 번째 방법. 문제를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야. n의 정체가 뭐래? n의 정체가 뭐래? 자연수.
그지? n이 자연수일 때 이 문제가 성립하는 거잖아. 따라서 뭘 해야겠어? 따라서 뭐 할래? n이 자연수일 때 이 문제가 어떻게 되냐고 물었어, 답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럴 때는? 선생님 원하는 게 뭔지 추측된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너 뭐 할래? 손 들려고 했잖아. 뭐 할래? 너. 그러니까 뭐 할 거냐고. 자연수를 이렇게 할까요? 여기다 밑에 풀에다가 자연수를 하고 한글로 적고 있을까? 그리고 뭐 할 거냐고. n을 1에다 넣어? n에다 1을 넣는 거지. 잘했어요. n이 자연수에서 이 문제가 성립한다고 했으므로 따라서 n에다가 1을 대입해 본다. 이거지. 그래 뭐가 돼 문제가? x3 x의 3승 플러스 7x 마이너스 8을 x 마이너스 1로 나는 몫을 구하라. 그런 문제로 바뀌잖아. 이해 갔나? 그래서 그러면 이 몫을 다 구했어요. 그래서 답은 어떻게 되는데요? 답에서 1 넣어봐. 다 다르잖아. 그럼 여기서 나온 그게 되도록 하는 걸 답을 찾는 거지. 지금 이거 이해 갔나? 이런 걸 뭐라 그러죠? n이 자연수니까 n에다 1을 대입한다. 이거 뭐라 부르죠? 수치 대입법. 어디서 배우는 거죠? 항등식. 근데 항등식을 할 때 하는데 문제는 잠깐만 여기 항등식이 어디 있어? 내가 말하는 게 나눗셈이라는 항등식 그걸 말하는 게 아니야. 항등식이 뭔지 이해를 안 사람. 항등식은 뭐죠?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하는 현상이야. 그러니까 뭐 하래? x에다가 0 넣어보고 1 넣어보고 마이너스 1 넣어보고 하라고 돼 있잖아. 이 문제가 n이 모든 자연수에 대해 성립해. 그러니까 뭐 하래? n에다가 1 넣어보고 2 넣어보고 이렇게 하라고. 물론 2를 넣어서 풀 수도 있어요. 쉬운 문제 어렵게 풀기 뭐 이런 재미 삼아 하는 애들은 이런 거도 풀리지. 한번 볼까? n에다가 1을 대입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x의 6승 나는 이게 2승이 되죠? 그러면 0 5 4 3 2 이게 2가 된 2를 어떻게 2 맞지? 7 그 다음에 0 마이너스 8 내가 지금 제대로 적었나? 오케이? 그리고 1 그러니까 여기 x의 6승은 1이지. 내가 적은 거 이거 이해 갖다 손 들어봐. 여기세요. 그럼 봐. 풀려나. 1 8 0 이거 합이 얼마죠? 잘 힘든데 20이다 20. 그럼 여기에다가 n에다 2번 20이 되는 보기가 몇 번이죠? 2번. 이렇게 푸는 거지. 그럼 네가 못하는 건 이런 거 못해. 이런 거. 이게 뭐죠? 어느 단위에서 배우니? 사실 나는 이거 수치 대입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수치 대입보다 더 일반적인 개념이 나열이야. n에다 1 넣어본다, 2 넣어본다, 3 넣어본다. 나열이라고. 그리고 나열이 귀납출의 일부지. 나열을 해서 규칙성을 찾는다. 지금 이해 갔나? 그럼 네가 이런 거, 너는 이런 거 모르잖아. 이런 거 모르잖아. 이런 게, 네가 한번 생각을 해봐. 중학교 이하 과정에서 문제를 풀 때 사용이 안 됐을까? 절대 그럴 일이 없어. 절대. 그걸 뻑뻑하게 풀었어요. 이런 게 아니라, 추론하면은 세 가지인데, 유추 빼고, 유추가 제일 어려워요. 빼고, 두 가지. 연역추론과 기납추론. 이게 수학이야. 수학에서 사용하는 사고 방식의 전부야. 이게. 네가 수학이라면 했다면 귀납추론을 안 했을 리가 없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런 사고를 전혀 못하는 이유가 뭐죠? 너는 문제, 어떤 특정 문제를 배우고 그 문제를 이렇게 푼다를 수학으로 배웠으니까. 사고를 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건 사고법을 들으니까 충분히 이해가지? 충분히 이해가는데 이런 장면을, 이런 거를 알아야 된다라고 배운 게 아니고, 그 뭐 한 거죠? 하면은, 문제 사용되는 그 장면을 배워. 그러니까, 그 장면이 아닌 장면에서는 이런 걸 사용을 못 해. 그리고 내가 지금 이거 처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가르치는 모든 단원이 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거든. 수직이 나타나면, 그 직각삼각형이든 직사각형이든 원이든 간에 수직이 나타나면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걸 배우듯이. 그런데 그걸 듣고, 저게, 맞는 말 하고 넘어가니까 사용을 못 해, 사용을. 네가 못하는 건 이런 거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데 봐. 저희들가 맞은 사람들은 이것과 이것이 섞여 있죠. 그래서 말도 안 된다고. 왜? 조립조법을 쓰는데, x의 3n승 다음이 x의 2n승이야. 이게 말이 안 되지. 3 빼기 2가, 1이 2지. 3n 빼기 1은 2n이 아니고, 3n 빼기 1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가든가, 아니면 이렇게 가든가인데, 두 개가 적당한 데서 그래서 갑자기 이거 빼서 이거랑 같다라고 놓고 지금 문제를 푼 거거든. 답만 맞으면 됐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잖아. 그런 식으로 못 푼다고. 갑자기 중간에 3은 마이너스 3승이 하나 딱 띄어 있어. 그럼 이제 뭐 나가리가 되는 거지. 이해 갔나?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배우려고 하세요. 이런 거를 정리하세요. 아까 전에 직접 나누기 할 때 두 번째 문제 있지. A와 B가 포함되어 있는 거. 그리고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눈 문제 있지. 오케이? 그 문제를 실전에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를 보겠어요. 잘 보세요. 세 번째. 저거 안 지워요. 그러니까 지금 적고 있지 마세요. 나누는 방법. 지금 몇 가지 했죠? 두 가지 했어. 직접 나누기. 두 번째. 두 번째가 뭐였지? 지금 한 거, 조립제법. 세 번째가 이거야. 개수자 맞추기. 이건 선생님이 만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 골비의 이론이 절대 아니에요. 개수자 맞추기는 개수 비교법이야. 개수 비교법 알죠? 한 등식에서 미정계수를 결정하는 방법 하나 수출이 나왔고, 그 다음에 개수 비교법. 여기서 이걸 사용할 건데, 개수 비교법을 간략하게 하는 방법. 알겠지? 그걸 볼 거야. 그 예제, 아까 그 문제야. 바로 풀겠어요. 어떤 문제인지 안다 손 들어보세요. 지금 선생님이 말하는 문제가. 내리세요. 넌 모르니? 알아? 응. 그 문제를 지금 풀겠어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한다. x 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3을 뭐로 나누는 거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지도록 하는 몫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잖아, 결국. 아니, 그러니까 a표를 구하세요. 그러는 거잖아. 자,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이거랑, 자, 이게 몇 차야? 3차죠? 이게 몇 차야? 2차죠? 그래서 이거 몇 차야? 당연히, 그치, 더 쓰면 할줄 알면. 인간적으로다가. 1차지? 잘 봐. 중요한 거야. 당시의 생명은 차수라고 했어요. 이게 몇 차? 3차야. 이거 몇 차? 2차야. 따라서, 이거 몇 차야? 1차식이야. 1차식은 하는 몇 개야? 2개. x세제곱의 개수가 1이야. x제곱의 개수가 1이야. 1차의 개수가 얼마일까? 알겠다, 손 들어봐. 여기서요. 인간적으로다가 인간이라면 x죠? 상수항을 알겠다. 손 들어봐. 풀이가 끝났어요. 풀이가 끝난 걸 이해했다. 손 들어봐.
내리세요. 실전에서 이렇게 푸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이게 50년 방법이네 이러면 병신이에요? 그럼 뭔데? 개수비교법이야 이게. 그런데 개수비교법 간략하게 하자고. 오케이? 뭐야? 개수비교법 원래는 어떻게 1차식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원래는 여기 AP가 있으면 PX 플러스 Q라 하자. 알겠지? 그래 한 다음에 1은 1 곱하기 P다. A는 Q 더하기 1 아니야 P 이거다. 그다음에 B는 Q 더하기 P다. 뭐 똑같나? 원래 아까 전에 똑같았지. 그런데 그 다음에 3은 1 곱하기 Q이다. 뭐 이런 거죠. Q이다. 이게 뭐야? 이걸 전개해서 개수 비교한 거지. 이해가 안 나? 근데 이거 이렇게 하고 있을 이유가 없다고. 알겠지? 그러면 언제는 개수 비교를 정식으로 하고 언제는 이렇게 푸나요? 병신아. 알겠지? 오케이? 이렇게 풀어야지. 그럼 이건 언제 쓰면 돼? 개수 짜 맞추기는. 기억하세요? 언제 쓰냐면 when 나누어 떨어질 때. 줄여서 이렇게 적겠어요. 낫떨. 나누어 떨어진다. 이해 갔나? 나누어 떨어진다는 상황이 등장하면 개수 짜 맞추기를 생각하세요. 참고로 개수 짜 맞추기는 큰탑이 만든 고유 이론이 절대 아니고 개수 비교법을 간략하게 하는 약식 정도가 되겠어요. 실제로 쓰는 거야. 알겠지? 이게 나누는 방법이야. 알겠죠? 오케이. 만약에 이게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방금 문제 봐. 방금 문제를 봤을 때 네가 방금 문제 봤잖아. 그러면 이거 x-1로 나누고 그 몫을 어쩌고 했는데 네가 기본적으로 충실하게 돼 있어서 x에다 1 넣은 거 개수의 합이고 여기다 1 넣었더니 1 더하기 7 더하기 마이너스 8은 0이다. 즉 개수의 합이 0이라는 사실을 알아. 그 말은 뭐야? x-1로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거지 지금. 지금 이거 이해가 안 나? x의 3n승 플러스 7의 x의 n승 마이너스 8이 x의 1을 넣으면 0이 되잖아. 그 말은 인수 정리에 의해서 이게 x-1로 나누어 떨어진다지. 나누어 떨어진다지.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도 있다고. 그 사실을 발견했다라면 어떻게 풀 수 있어? 이 방식대로 풀 수도 있어. 지금 이거 이해 갔나? 이 방식대로 풀 수 있어. 해봐 지금. 시작. 굳이 저렇게 풀려도 이게 나온다는 얘기거든? 똑같은 거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런 얘기거든? 잘 봐. 이게 몇 차야? 3n 차야. 이게 몇 차야? 1차야. 그러니까 여기가 몇 차야? 3n-1차야. 지금 이해 갔나? 그래서요? 그러면 여기 x의 3n-1승의 개수가 얼마겠니? 여기가 1이야. 여기가 1이야. 1.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가 몇 차니? 3n-1차야. 오케이? 그게 얼마야? 0이야. 그럼 이거랑 곱하면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여기 3n-2차가 얼마니? 1이죠. 지금 이해 갔다, 이거 이해 갔다 손 들어봐. 이거 이해 갔다. 여기서 집중하면 충분히 이해 가고도 나와요. 다시. 이거 다음 항이 3n-1차야. 그건 어떻게 나와? 3n-1차와 마이너스 1을 곱해. 그리고 x와 3n-2차를 곱해. 이렇게 두 개를 곱해서 나오는 거지. 그런데 여기가 0이야. 그런데 이거 곱하면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뭐가 돼야 돼? 1이 돼야 되지, 곱이. 그럼 여기가 1이야. 그럼 곱이 1이 되면 여기가 1이지. 지금 이해 갔나? 그 다음 항은 0이야. 그럼 그 다음 항은 어떻게 나와? 이거 뭐지? 3n-2차라고. 그럼 이거랑 이걸 곱하고 이거랑 다시 이거랑 곱하는 거지. 지금 이거 이해 갔나? 그러니까 이것도 계속 1이야. 오케이? 그러면 계속 이 상태로
0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가겠구만. 이거지. 그러면 요 바로 앞에 있는 게 얼마야? 0이 마지막에. n-1차인가 1차? n 플러스 1차지. n 플러스 1차. 오케이? 그러면 이거를 뭐랑 뭐를 곱하면 n 플러스 1차가 0이 되잖아? 그럼 뭐랑 뭐? n 플러스 1차야. 그럼 뭐야? n 플러스 1차. 따지가 계속 1이고, 1인 거지. 계속 1이니까 여기도 1인 거거든? 그러면 이거 곱하면 마이너스 1이야. 오케이? 그럼 이거 곱하면 x n 마이너스 병신아 x n승이 되는 거죠? 맞나? 맞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x n승이 개수가 7이야. 이거랑 뭘 곱해? 이거랑 곱하면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그 다음 항의 차수가 얼마가 돼야 돼? 8. x의 n-1승이 되는 거지. 지금 여기에도 뭐가 들어가는 거야? 지금 규모층이 들어가는 거지. 여기가 왜 1이고 여기가 왜 1이고 같은 방식으로 해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고 그럼 그 같은 방식으로 해서 여기가 8이 돼야 된다. 두 개. 지금 이해 갔나? 그런 식의 생각이야. 이런 거는 다항식 단어가 아무 상관이 없어. 이런 사고는. 이 점점점 여기에 대한 사고든 다항식 단어가 아무 상관없어. 이걸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사고법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그냥 예를 들어 이렇게 편법으로 푼다. 뭐 요따위. 이것도 그냥 1대입하면 답이 되는 거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다. 이걸 이런 식으로 알아두지 않으면 같은 현상에서 n에 대한 성립하는 게 다항식 단어만 존재하겠니? 절대 아니야. 다른 모든 단어로 존재하거든. n이 자연수일 때 이런 조건은. 그럼 어떻게 해? 거기서도 다 1을 넣어본다거든. 어제 수학 선생님들끼리 스터디라는 게 있어요. 2015학년도 수능 30번 문제, 이과. 수능 30번 문제. 했어요? 그걸 뭐 하는 거냐면, 그 풀이는 뭘 어떻게 하느냐. n에다 1 넣는다, 2 넣는다, 3 넣는다. 왜 애들은 이걸 안 할까? 이걸 스터디를 했어요, 선생님들끼리. 그렇게 하면 풀리는 문제인데, 왜 안 풀까? 근데 겉보기는 무슨 문제냐면, 이건 다항식 문제나, 그거는 미분 가능성 문제야. 미분법 문제였다고. 그런데 방법은 n에다 1 넣는다, 2 넣는다, 3 넣는다 였어요. 자연수라서. 사고방식 같은 게 수능에도 나온다니까? 지금 이해 갔지? 그래서 이해는 내가 지금 안 하겠어요. 네가 해갖고 저거랑 똑같은 결론이 나오는지를 네가 확인하세요. 알겠지? 그러면 봐. 이 문제를 이렇게도 풀 수 있나요? 이게 아니라 시중에서는 어떻게 하느냐면, 자, 이렇게도 풀리자고 마치 이거랑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이렇게도 풀리지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게 아니라 이런 원칙이 있어야지. 이런 원칙이 있어. 잠깐만, 이것도 이 원칙이 되는 건데 그럼 이걸 이렇게 풀 수 있나? 이런 사고가 가능해진다고. 풀 수 있나 하면 풀리지 않을 수도 있어.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풀릴 수도 있어. 그럼 네 실력이 부족한 거니까 계속 그걸 키워나가야지. 뭐가 문제냐면 풀 수 있는지 풀 수 없는지 그 자체가 원래 안 궁금했어. 그래서 그걸 영원히 몰라. 이게 문제인 거지.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안 풀리지? 이렇게 해야 그게 나중에 풀리기라도 하지. 그런데 애초에 그렇게 풀 수 있는지를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 그럼 네 실력이 향상이 되겠냐고. 지금 이해 갔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원칙들을 하고 있어요. 그럼 봐봐. 네가 예습을 해서 알겠지만, 네가 예습을 다항식에 대해서 예습을 했을 때 네가 머릿속에 남는 예습 결과가 머릿속에 남는 건 뭐야? 그냥 곱셈 공식 그리고 나머지 정리 이런 거나 남는 거지. 거기서 나눗셈에 대해서 아까 이제 조립제법 있지. 나눗셈에 대해서 막 설명하고 있지. 그런 건 남지도 않아. 왜 안 남을까? 복잡해서 안 남는 게 아니고 네가 그냥 이거는 쉬운 내용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순간 수학 실력과는 빠빠이가 돼요. 빠빠이.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렇죠. 그러면 그걸 언제 이거 놓치는 거 아닌가? 이거 놓치는 거 아닌가? 언제 다 이거 보면서 공부를 해? 시간도 존나 없는데.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러니까 네가 지금 나한테 배우고 있잖아. 하고 돈 내고 다니는 거 아니야. 뭘 알고 뭘 넘어가도 되는지.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조립제법 왜 성립하는지 그거를 나 직접 나누는 것부터 다
확인해줘야 돼. 이렇게 얘기하니? 알 필요 없다고 그러잖아. 그런데 뭘 알아두라고? 이게 그냥 나눗셈, 직접 나누기부터 나온 방법이야. 뭐 특별한 방법이 아니고. 이런 사실은 알아두라고. 조립교법에는 뭔가 특별한 방법 이렇게 착각하지 말고 그냥 직접 나누기를 간략하게 만든 것 뿐이야. 그럼 알아둬야 될 게 뭐냐? 1차 계수가 1인 1차식으로 나눌 때 하는 거다. 그럼 뭐야? 이 1이 아니면 어떻게 되니? 이렇게 이제 질문이 흘러가야 된다고. 지금 이해갔지? 그리고 이거는 계수비교법을 선생님이 이렇게 실전적인 내용들 이어서 알려준 거예요. 이거 구경했다고 네가 자유롭게 할 줄 못해요? 훈련을 자꾸 해줘야 돼요. 정리하세요. 지금 정리를 어떻게 하느냐면 여기 아직 안 적었잖아. 안 적으면 다 적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적으세요. 그리고 이거 풀이 3번은 같은 문제를 다른 관점으로 짚은 거지. 얘는 조립제법으로 한 거고 얘는 개수 짜 맞추기로. 알겠죠? 정리하세요.